네,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 전망과 미투 운동의 향방에 대해서 최진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도 어제 이 집회를 좀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주최 측 추산 2만 명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요. 저는 좀 특징적으로 봤던 것이 뭐 청년도 있었고 중장년층도 있었고 여성들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느꼈던 것은 안희정 지사의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 높은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언론에서 비교하기로는 해화역 때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화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이른바 홍대 남성 모델에 대한 몰카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대한 어떤 편파 수사에 대한 어떤 젊은 20대, 30대 여성의 반발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에 대한 규탄 집회로서 예전보다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한 사람들도 물론 주류는 2030 여성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남성과 중장년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연인들까지 온 케이스도 없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예전보다는 이와 같은 미투 운동과 일환으로서 이와 같은 그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에게는 국가가 없다. 그리고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지난 이 문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판결 이후에 이 피해자가 얘기했던 입장 표명 중에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본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호소를 이렇게 문구로 했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녀 간의 어떤 성 갈등이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집회에서는 김지은 씨의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1심 재판부를 규탄하는 내용이었는데 한번 좀 입장을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김지은 씨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에 한 그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나 스스로가 증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증언도 했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 14장 정도 되는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1심 무죄 판결 선고했을 때에도 보면은 A4 용지 한두 장 정도의 분량이 있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 대한 직접적인 섭섭함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분노의 마음을 토로했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재판부에서 본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때 피해자다움 이런 얘기를 하고 정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직감적으로 본인이 무죄라는 것을 그 생각을 들었다라고 했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사법부에 대한 항변으로서 나에 대해서 물었는 질문에 대해서 과연 안희정 씨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지 내 진술이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관련되는 증거를 많이 제출을 했는데 그것은 제대로 봤는지에 대해서 많이 되묻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본인이 그 건강이 이 사건 이후에 굉장히 좋지 않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할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했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때까지 싸우겠다라는 그런 글을 했었는데 본인이 건강이 안 좋았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직접 나오지는 않고 이 피해자 측의 변호인을 통해서 그와 같은 글을 대독했는 그런 퍼포먼스가 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일단 이 선고에서는 김지은 씨의 피해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저희가 들여다볼까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나온 맥락은 이런 겁니다.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질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처음에 성관계를 가질 때 동의를 했지만 이후에 본인이 그것을 부인을 했을 경우에는 부인을 하면서 나는 피해자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성적 자기 주체권성을 가졌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그 판결 문구가 나오는데요.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건 뭐냐 하면은 결국 재판부가 증거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에 이 안 전 지사와의 성관계는 자기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로서 본인이 사실상 동의했는 관계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어떤 자기의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사실 판결문에는 익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그 어떻게 보면은 여성계가 와 또 일부 법조계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체적인 어떤 그 판결문에 보면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는데 예. 그 지위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겠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 반면에 예. 그 여성계와 김준 씨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대적 지위, 김준 씨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라 이렇게 사실상 그 안전지사를 불렀고 예. 절대적인 상명 하복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적 여부에 본인이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구체적인 어떤 그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와 같은 지위에 따르는 어떤 지시가 바로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도 분명히 어떤 그 이론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예. 좀 그 부분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의미를 사실상 빈 껍데기로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이 위법적 성관계라는 거를 현행법상에서 꼭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건지 또 반대로 또 합법적 성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죄와 벌은 법으로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죄형 법정주의를 다시 확인했는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리 어떤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그 해석을 해서 법을 창설해가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입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성범죄 체계 같은 경우에는 폭력형 성범죄와 권력형 성범죄가 있습니다. 폭력형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진 강제추행이나 강간이 있는 것이고 폭행 협박이 없다 하지만 예. 그와 같은 그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어떤 그 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예. 업무상 위계 위력도 없고 폭행 협박도 없는 그런 관계 결국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폭행 협박도 없었고 위계 위력적 관계가 없는 그 부분은 사실상 도덕적 영역에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처벌되는 영역은 현재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판결문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변론으로 현재 있는 법 체계에서 사법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예. 결국 이른바 사법 소극주의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법을 해석해서 적용할 뿐이지 없는 법을 적극적으로 창설해 가면서 판단을 할 수는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판결문에 썼다 이렇게 보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이 그러니까 100쪽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14장 정도 됩니다. 저도 축약한 보도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yes means yes를 Yes, 예. no means no를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이것에 대해서 현행 법 체계를 다시금 한번 고려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입법부에 공을 넘긴 그렇습니다.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이걸 소극적으로 움직인 거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결국 우리가 사법부는 사법부지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예. 적용하는 기관이지 법을 창설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이죠. 예. 헌법상 삼권 분립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변론으로 법 규정이 없는 것을 거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 창설적인 그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판결이 굉장히 장황하게 해서 우리 저 법조인도 처음 듣는 yes means yes니 no 예, means 예. no니 사실 그와 같은 얘기를 들어본 법조인들도 얼마 없습니다. 예. 결국 그와 같은 입법론은 변론으로 해놓고 예. 현재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예.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간음이라 되는 것인데 예.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서 간음한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간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법적 지위로서의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면은 그 자체로서 이와 같은 그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인 해석, 한마디로 현행법 하에서도 이와 같은 그 여성계 측의 같은 해석할 여지도 사실은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1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법원 판결이나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관련되는 그 관계 유사한 어떤 입법 체계를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예. 위력을 행사해서 그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결국 위력주의는 있었지만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 부분이어서 예. 앞으로 항소심에서의 현행법 하에서 해석을 달리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이른바 예.
법리 오해,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라고 해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결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예. 다만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번 1심 판결이 적어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됐다라고 보긴 어렵고 예. 다만 그와 같은 것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여성에 대해 어떤 여성의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수적인 판결이 아닌가 그런 비판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 모두가 좀 동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뭐 법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도 잠자고 있던 관련 법안 논의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저는 뭐 처음 들어본 말인데 이게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디까지 규정을 할지 이게 좀 애매모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여러 개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보다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강간죄의 범죄 성립 요건을 현재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사람을 간음한 것이 돼 있는데 그것을 개정을 해서 폭행이나 협박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란 것이 한마디로 동의받지 아니한 경우 폭행의 협박이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노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처벌한다라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와 같은 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그와 같은 것이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있어서 문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부 간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성인 남녀 간에 처음에는 동의를 했지만 성관계 도중에 거부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어떤 적용에서 문제될 소지가 여러 분 있는 점 그런 부분이 있고 범죄는 범죄자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범죄자는 내가 어떤 범죄한다는 의사가 없었는데 상대방이 내가 갑자기 동의하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범죄 행위자의 고의나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해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른바 법적 안정성에 반할 여지가 있어서 문제된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yes means yes 룰이라는 것이 10년 전쯤 지금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경우에 처벌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도 실무 예가 확립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와 같은 대립법 하에서도 지금 비동의 간음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까지도 이제 확장해서 성범죄로 처벌하는 입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쉽지 않네요. 말씀 듣고 나니까 비동의 간음에 대해서도 개념을 정립하기도 참 쉽지 않고 아무튼 그런데 이번 선고로 인해서 미투 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달라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짚고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조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미투 운동이 많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른바 이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아닌가라고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오히려 어제 집회를 보듯이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오히려 공론의 장이 더 커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어떤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입법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판결 하나가 미투 운동을 본질적으로 저해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이 판결에 의해서 공론의 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 판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회에서 이 부분을 공론을 장을 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의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여성의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또 법적 안정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돼서 제가 봤을 땐 오히려 더 좋은 어떤 판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미투 운동의 향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최진영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